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종 학위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과 더불어 정치권 상황을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곽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보셨죠?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본인 문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 큰 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본인으로서 곤욕스럽고 안타깝겠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해명을 해줘야 될 사안인데 오늘은 어쨌든 본인이 죄송하다. 또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법무부 장관직의 소임을 맡게 되면은 검찰 개혁 국민의 가장 큰 그 소망사항인 검찰 개혁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겠다라는 의지까지 말씀하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봤는데 명쾌했다고 좀 보세요. 뭐 이제 청문회에서 명쾌할 문제 그 안에 구체적인 사안들은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답변하겠다고 했고 오늘은 본인의 본과 관련된 일들을 반성한 것으로 또 그 각오로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걸 명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 부장님은 뭐 또 역시 보셨겠지만 일단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저희가 의도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자청에서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 이렇게 자청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거는 사실상 처음인 거죠. 그렇죠. 자기 해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 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있다 그럴 때 언론에서도 두 가지로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과 해명하는 자리냐, 아니면 진짜 사퇴 기자회견이냐. 그렇죠. 그 정도로 예상이 될 정도로 일종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근데 특히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사이에 그동안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다음 남자란 무엇인가인가요? 이런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좀 두 가지 아니지만 근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몰래 결혼 신고를 여자의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결혼 신고를 했다는 거.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종의 퇴학 그 처분을 받았는데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탄원하는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해서 나중에 다시 그게 특별 교육 이수라는 거로 완전히 대폭 경감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일반 학생들 경우는 퇴학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낮은 거로 징계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무슨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런 측면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는 크게 그거 같아요. 사죄한 게 하나 있고 또 해명을 하고 사죄와 해명. 그리고 장관직은 계속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평가받고 싶다. 그래서 이 몰래 혼인신고에 대한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해서 사죄는 했습니다마는 또 해명은 뭐냐면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들의 징계 문제는 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 인생 살아온 거 전부를 이런 일로 인해서 부정당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70평생 자기 인생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 개혁에 나서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거에 국민들이 과연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데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서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데 저도 저의 입장에서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용을 그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법무장관은 이 뭐 어느 장관이라 그래서 뭐 무슨 모범을 보여야 되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에 모범이 진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질서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그런데 되는 이 자리인데, 예. 몰래 혼인 신고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래 혼인 신고를 할 경우는.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젊은 애들이 혹시 그 자기가 좋아한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뭐 아들 부부는 뭐 탄원서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쓰고 뭐 거기에 그 경위가 어떤지는 더 이제 의혹을 밝혀봐야겠습니다만은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하다고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동안 거론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이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정서로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이 듭니다. 건 하나만 놓고 딱 단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참 곤란하죠. 이거 잘못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세세한 설명들을 오늘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반성만 하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 평생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추해 보면은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좀 경위에 대해서 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그 문제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죠. 그러나 그렇죠. 사람사 보면은 그렇고요. 특히 이제 네. 청춘 이 남녀의 일이라는 게 남녀의 일이고 또 이제 부모가 개입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진행해 오는 그 시절에 이 불꽃 같은 그 시절의 그 얘기, 사랑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나름 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격자고 또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시 여기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그 학자 아니겠습니까? 개혁적 학자신데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럼 청문회에서는 청문회에서 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아마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문제가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명이 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니까요. 예. 충분히 저는 청문회도 다 얘기를 좀 해야 돼. 저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과정 경위까지도 소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소명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오늘 같은 기자회견들이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의 이 탄원서 문제는 네. 자식 가진 부모로서 학교를 보내는 부모로서 퇴학을 당했는데 네가 잘했으니까 네 스스로 책임을 져라. 라고 그냥 있기보다는 당연히 누구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한 번만 더 그렇죠.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히 탄원서 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직의 뭐 인권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아니고 충분히 교수 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부모된 심정을 이해해 줘야지. 그것을 마치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동일시 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가버린다는 거는 그것은 좀 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나하나 지금으로서는 진정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소명을 국민들이 받아주면 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은 엇갈릴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좀 반응이 달라질까요? 예, 야당에서는 이제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제 그 강경화 후보자 그거를 이제 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다시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18일 날 소위 임명을 강행하는 거로 보고 이거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 협치를 파기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인사청문회라는 걸 왜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근데 이제 야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야당이 또 약간 속내들이 좀 다르고 또 이게 또 완전히 행동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딱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야당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네. 대통령과 청와대는 힘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안경환 후보자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경환 후보자 이런 의혹을 나온 걸 계기로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인사청문과 관련된 검증과 관련된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일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주로 타겟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자를 다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현역 의원은 지금 대부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고 그랬는데 그동안 강경화 후보자에게 모아졌던 이런 타겟이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오히려 주 타겟이 되고 또 조대엽 후보자라든가 김성관 후보자로도 타겟이 좀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강경화 후보자가 모처럼 다시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경험한 마음으로 지금 있다라고 하면서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예, 그래서 집중이 좀 옮겨졌네요. 옮겨졌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도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 텐데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지만 안경환 후보자는 어제 오늘 새로 나온 문제 말고도 네. 그전에 나온 것 중에 논란거리가 이거는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다운 계약,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 이런 거를 자기 칼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고백으로 했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라든가 여러 가지 칼럼 같은 걸 통해서 성적인 거에 관한 글을 참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좀 인간적으로는 아까도 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그러는데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맥락을 보라. 맥락은 남성 지배 체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알린 거다라고 하지만 내용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소개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내는 예비 강간범이라든가 계집은 매춘부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의 그 이중국적인데 아들이 이제 한국에 군대 가기 위한 병역 검사는 받았습니다만은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단다. 근데 이것도 법무장관으로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러게요. 또 하나는 최종 학력에 관한 논란. 그동안 최종 학력이 여러 가지 보면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받은 것처럼 써 있는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어디 이제 그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박사학위라고는 안 돼 있고 이제 로스쿨 어느 대학 로스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로스쿨. 그런데 이제 거기 정식으로 말하면 JD라고 하거든요. 그 주리스 닥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JD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박사학위라고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긴 해요. 근데 정식으로 지금 현재는 박사학위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런 거에 관한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안경환 후보자가 이거를 지금 청문회 종합적인 평가를 받겠다 그러는데 그때 잘 넘길 수 있을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전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밝지만은 않다. 각종 의혹들은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계속 그 모든 후보자들이 뭐 의혹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습니다만은 청문회 과정에서 비교적 다 이렇게 잘 소명이 되고 남아있는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자들도 다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광식 부장님 말씀 쭉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학위 JD라고 주리스 닥터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저 법학 박사라고 그렇게 대부분 교수님들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로스쿨 제도 지금 우리 로스쿨도 그렇지만 대학원 마치고 대학 마치고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미국에서도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그 공부하기 받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근에 와서 한 10년 전으로 이리 와서는 JD를 우리도 박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네이버의 그 경력난도 그게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그걸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이 주리스 닥터 JD는 이 박사로 봤다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문제는 그 여성 비하다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 또 이 단락들을 보고 다 이 글을 우리가 다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글의 전체적 의도 이 글 쓰는 의도가 뭔지 또 책의 중심 이 주제가 뭔지 결국 그 남성 우월주의 마초이즘을 극복하자 남성 중심의 이 폭력적 문화를 이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제 바뀌어 나가서 양성평등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게 중심 주제고
그 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대중 저널에 쓰다 보면은 재미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를 구성하는 그 기재들을 사용해서 또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면서 구성하는 거 주제에 맞지 않게 그렇게 인용했다든지 또 그런 세태를 반영해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을 차용해서 갖다가 거기에 구성상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 사상이 생각이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뭐 마치 이 성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본인도 뭐 내 인격을 내 살아온 전부를 다 그렇게 평가해 주지는 말아달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인격적이고 충분히 개혁적이고 충분히 진보적인 사람이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인권 문제 전반적으로 아주 중시하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그 인권 현장으로서 잘 수행했고 심지어는 퇴임할 때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퇴임식 그 장면들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글들을 쓰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글의 내용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너무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몸통을 다 흔들려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우리 청문회에서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저 의원님은 안경환 후보자 좀 만나보셨죠? 아니요, 지금 최근에 못 만났습니다. 아니, 원래. 좀 그러니까 알죠. 좀 잘 아실 텐데. 저는 뭐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은 제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만은 안경환 후보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의혹들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어요, 사실은.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쭉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그러셨군요. 공사석에서 이렇게 사석에서도 많이. 근데 이제 뭐 했는데 말씀하신 훌륭한 것처럼 분입니다. 또 모든 시청자나 국민들이 그런 전후사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이 혼인 무효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해명을 할지 제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할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빨리 좀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만취 음주운전 논란, 이어서 불법 겸직, 또 임금 체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음주운전 참 난감한 대량 난감입니다. 사실 이게 한 뭐 20년 전, 30년 전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마 한 10년 단위로 보통 일반 공직에서도 그리고 삼진 아웃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 하면은 그다음 뭐 불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음주는 일체 불가죠. 근데 이게 지금 97년에서 저희 보기에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이건 조금 좀 의아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안에 사정들이 있고 논란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음주운전 그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인근체불 문제 의혹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충분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그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상황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중복게재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각 장관 후보자들이 보면 그 자기 업무에 맞는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꼭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조대엽 후보자는 임금 체불하면은 고용노동과 관련된 거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아까 안경환 법무장관은 또 법 위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또 이 김상곤 후보자는 주로 지금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이 논문 표절. 옛날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라고 옛날 노무현 정부 때 했다가 이 사유로 낙마를 했거든요. 그게 불과 보름여 만에 낙마를 했는데 당시에 김상곤 후보자가 교수로서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 때 2006년인데 그때 김병준 부총리 논표절 의혹을 보면서 표절 이 문제 때문에 사퇴하라. 이렇게 그때 김상곤 후보자가 그 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 김병준 후보자가 물러났는데 20일도 안 되고 물러났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아주 심한 중복 게재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심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본인은 지금 석박사 학위 논문이 많이 표절이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서울대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 행위라고 좀 사안은 그보다는 경미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 게재, 자기 석박사학위 논문을 여기 여러 학술지 같은데 한 2군데 중복 게재를 한 데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중복 게재한 게 또 나타났다고 또 이제 서로 언론들이 밝혀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후보자에 비해서 누가 더 중한가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런 거로 과연 이게 논문 표절을 한 게 적절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5대 있고.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어서 예, 대통령이 말한 5대 원칙에도 그렇죠. 위배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10여 년 전에 2006년에 아까 말한 그거로 김병준 부총리를 사실상 그렇죠. 낙마시키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기준, 그렇죠. 내가 하면 노면수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볼 때 어떤가 하는 점에서 또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여 얘기하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하고 그런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에 조각을 발표했을 때 몇 명이 낙마했냐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한 3, 4명이 낙마를 했더구만요. 서너 명 정도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중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그럼 한 명도 낙마하고 과연 갈 수 있는가? 과연 이번에 그 내놓은 상품, 소위 상품이라 그러면 상품이 그렇게 훌륭하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는 분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누가 여기에 논란이 가장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논문 중복 게재 표절 문제 김병준 대표적 사례로 저는 참여정부 때 김병준 그 교육부 장관 낙마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가장 청문회 대표적으로 잘못된 청문회의 이 관행으로 그게 지적되거든요. 그게 물론 그때 이 김상곤 내정자께서도 그때 위원장으로서 노조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서울대 이 논문 평가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평가를 분명하게 했고요. 중복 교재의 문제는 지금의 잣대에서 지금의 시기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이 시기에는 서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해도 일반 관행으로 됐었고 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싫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관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일들인데 지금 이 기준에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준들을 이제 세워야 되기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는 교육개혁하고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 교육감을 하시면서 이 교육 행정 끌어가고 또 교육개혁에 대한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지난 대선에서도 뭐 안철수 후보 여러 가지 학제 개편까지 나오고 그런 상당히 국민적 호응을 받았거든요. 네. 특히나 또 지금 또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봐줘야 되고 또 이 청문회가 이 떨어뜨린 문제를 꼬집어서 그냥 이거 파내는 이런 청문회가 지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다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청와대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기도 한 게 국민의 여론인데요. 예.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 난맥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3%에 이르는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예. 상승의 원인이 뭔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좀 짚어주시죠. 예, 대통령 이번 지지율이 83%로 지난주보다 1%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뭐 1%는 뭐 크게 상승됐다고 좀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80% 굉장히 이상 높잖아요. 예. 80% 이상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역대 그렇죠. 대통령 중에 가장 사실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는 현재까지의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탈권위 이런 소통 행보로서 워낙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도 독립유공자들 앞에서 거의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현재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성과가 좋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달라고 하는 또 바람이 가미된 거로 보이는데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하고 청와대가 굉장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또 불신들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혹은 지금 옛날 정권 못지않게 나오는데 이거를 하는데 이 국민 대통령 지지율은 높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율을 높게 나올 때 이런 인사 문제에서도 걸을 거는 잘 걸러내면서 하는 게 앞으로 더욱 힘있게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네.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네.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 오늘 그 갤럽에서 아까 83% 네, 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호남에서는 99% 네.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조 지금 아까 완벽한 말씀하셨던 그 지지율, 지지율이거든요. 예. 이런 지지율은 뭐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보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취임 때부터 뭐 이 소통의 문제도 그렇고 탈권위 문제, 그다음에 그 야당과 그간에 해왔던 협치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진정성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데라는 이것과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인가? 촛불 전국의 이 촛불 광장의 그 민심들이 만들어놓은 정권인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한번 개혁하고 바로 잡아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도록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네. 이런 바람들이 그 여론에 지금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 문제도 결국 지금 이 출범한 지 한 달인데 지금 정쟁하지 말고 빨리 네. 출범시켜서 일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요.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